Yeah, go ahead, please. Said many times that the U.S. is doing far better than any other country when it comes to testing. Yes. Why does that matter? Why is this a global competition to you if every day Americans are still losing their lives and we're still seeing more cases every day? Well, they're losing their lives everywhere in the world. And maybe that's a question you should ask China. Don't ask me, ask China that question, okay? When you ask them that question, you may get a very unusual answer. Yes, behind you, please. Sir, why are you saying that to me specifically? I'm That I telling you, should ask I'm not China? saying it specifically to anybody. I'm saying it to anybody that would ask a nasty question That's like not that. a nasty Please go question. ahead. Why does it matter? Okay, anybody else? Please, go ahead in the back, please. I have two questions. No, it's okay. But We'll you go over pointed here. to me. I have two questions, Mr. Next, President. next, please. But you called on me. I did, and you didn't respond, and now I'm calling on Sorry, I just the young lady in the back, please. I just wanted to let my colleague finish. Okay. But can I ask you a Ladies and question?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들 다 잘 보셨나요?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계 기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Keep your voice down, please. Keep your voice down. Do you acknowledge that you didn't think Keep your it voice was down, please. spread? Keep your voice down.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비난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왜 아시아계 기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만 중국 얘기를 꺼내거나 말을 끊거나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행동을 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여자 기자하고 대화를 할 때만 이렇게 말을 끊는다든지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mansplain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man explain을 합쳐서 mansplain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남자가 여자랑 대화를 할 때 말을 끊거나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인 대화 방식을 취하는 걸 맨스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트럼프처럼 말을 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거나 아니면 나가버린다든지 하는 거는 대표적인 맨스플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나 정치계에서는 맨스플레인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도 되게 조심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아까 함께 보셨던 뉴스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Something appears to be wrong with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가 좀 이상해 보인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약간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비난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정세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세간의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좀 비관적이고 또 뭔가 다 포기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달린 것 같은데 여기 달린 꼬리가 너무 웃겨요. 제가 꼬리를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트럼프가 리포터 하나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면 다른 세계 정상들은 어떻게 다루려고 해? 그는 너무나도 허술한 셀러브리티야.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지 대통령은 아니란 뜻이죠. 그는 이 대통령이라는 직업에 적합하지 않아.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이야.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기자랑 대화를 하다가 좀 빡쳤잖아요. 근데 그렇게 빡쳤을 당시에 어떻게 그 상황을 핸들을 하는지 어떻게 다루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얘기를 하다가 말을 그냥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나 몰라 그냥 자리를 비워버리거나 이런 거는 세계 정상,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할 만한 행동은 절대 아니죠. 트럼프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트럼프는 그냥 트럼프인 거야. 그게 트럼프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건 본격적으로 그냥 트럼프를 까는 내용입니다. 내 생각에 트럼프가 좀 좌절중인 것 같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마법처럼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쵸?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뭔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냥 2살짜리 애야. 신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도와주시길. 도널드 트럼프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데 3년이나 걸렸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던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다고. 신경쇠약인 것 같아. 내 추측. 트럼프 기저귀 갈 때가 된 듯. 미국 대통령 말. 중국한테 물어보세요. 너네들은 여자 대통령이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 남자야말로 우리한테 위험한 인물이라고.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랑 경선할 때 이제 여자 대통령이 되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정치를 잘 못할 것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훨씬 감정적인 문제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런 꼬리가 달린 것 같아요. 미국 역사상 가장 이상한 대통령이다. 그냥 매일매일 계속 이상해지고 있어.
자신감을 많이 다친 것 같아. 그래서 좀 나아지려면 좀 삐져 있어야 되는 듯. 나는 여전히 40%의 미국 국민이 이 사람을 변호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사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인 친구하고 한번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정치인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근데 경제적으로 일을 잘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해서 외교적으로 일을 잘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잘하니까 좀 외교적이나 뭐 이런 실무적으로 조금 덜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이제 좀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많이 놀랐고요.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한 지 2개월 넘었고요. 자가격리를 사람들이 한 지도 2개월 넘었죠. 근데 몇몇 주들은 이제 자가격리 끝내고 이제 일하러 갈 사람은 일하러 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이제 자가격리를 여전히 하고 있는 주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풀어졌어요. 이제 한국도 지금 다시 막 클럽 가고 막 하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많이 풀어져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해변에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어요. 요즘 미국 분위기가 너무 많이 풀어져서 좀 몇몇 사람들은 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가는 사람들이 이제 풀어진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놀러 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한국에서도 클럽 때문에 확진자가 또 나왔잖아요. 약간 그런 문제가 미국에서도 곧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풀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사건이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한국보다 제재도 훨씬 덜 가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거기다가 분위기까지 풀어졌으니 이제 말 다 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 그 외국인들의 뒷담화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국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고 또 찍으면서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좀 이렇게 이슈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영상을 여전히 올렸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너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서 좀 정정을 하고 갈게요. 저는 국뽕이 나쁘다고 말한 적도 없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국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고 한국 진짜 많이 발전한 나라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비디오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제 비디오의 포인트는 국가적인 자부심, 국뽕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좋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똑똑하게 자부심을 나타내자라는 게 저의 키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보이세요? 이 옷은 한복을 모티브로 만든 티셔츠예요. 제가 이런 옷을 찾아서 입을 정도로 저는 국뽕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혜택이 많고 얼마나 훌륭한 나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민인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런 거를 정말 저는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국뽕에 쩔어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리고 해외에 사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특히 미국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국뽕이 없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친일이라서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오해잖아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잘해온 일들 그리고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들이었는데 이걸 오히려 열등감이라고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웹사이트를 쓰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잠깐 와서 사는 애들이 아니라 여기에 이민을 와서 오랫동안 지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는 외국인으로서의 인사이트, 좀 이렇게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정확한 관찰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자. 그게 이 내용의 주제였는데
저를 어느 순간 친일파, 국가에 자부심도 없는 사대주의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마디를 하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문화나 미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제가 호주 살 때도 그랬고 캐나다 살 때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미국 친구들이 네가 감히 미국에 대해서 욕을 해? 당장 꺼져! 이렇게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거는 처음 듣는 시선이네. 그래 외국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게 힘들겠구나. 오히려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저의 의견 때문에 자기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시선을 바꾼다든지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힘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국가나 한 사람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고, 어쩌면 지난 영상에 저를 친일파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셨던 이유는 제가 저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매일 배워요. 매일 뭐 악플이든지 선플이든지 사람들이 남겨주는 꼬리를 보고 저도 매일매일 배웁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말을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 이런 거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거를 매번 배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국뽕이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고, 사대주의라서 외국 애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국뽕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조금 더 세련되고 정확하게 우리의 자부심을 표출하자. 그게 국격을 키우는 방법이다. 이게 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약간 우리나라를 욕하고 국뽕에 대해서 욕하는 영상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추가적인 코멘트를 남겨드립니다. 뭐 제가 대단한 언론인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의견을 나누는 정도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과 외국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를 고루고루 사귀면서 이제 좀 보는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나눈 거고요. 앞으로도 컨트로버셜한 이슈든 아니든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쉐어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양인 기자 무시 그리고 맨스플레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창에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